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이 찔끔찔끔 오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도 차티스트들, 그러니까 트위터 상에서 이제 본인 차트를 올려서 이제 뭐 발언하는 사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도 아마 이 유사하게 아마 이 그래프가 나왔을 거예요, 예상치가.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달 말을 넘어서까지 8,200달러까지는 도달을 할 거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8,200달러대에서 강력하게 만약에 솟구쳐가지고 8,500달러대를 뚫지 못한다면 또 한 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6,500달러는 한 번 더 찍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큰 관점에서는 박스권 장세, 되게 장기적인 박스권 장세에 있는 건 맞는 건데 커다란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면, 찔끔찔끔 오른다고 해서 여기만 계속 보지 마시고 일부 이미 포트에 80% 이상 아니면 70% 이상 암호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향후에 8,200달러를 강하게 못 뚫으면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할 뭐 강력한 시그널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이따가 날짜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암호 자산을 투자를 할 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업비트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지만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갔어. 근데 지리한 장세가 있었죠. 근데 급락을 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 우리 그 암호자산 포트에 20에서 30%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단타성으로 굴리기에 상당히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내 포트폴리오에서 20에서 30%는 항상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 두는 것도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 시그널이 있는 어떤 그런 장세가 아니라면 저는 그게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해외 외신에서 일부 매체에서 이제 이번에 통계 조사를 사람들한테 이제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세대별로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X세대거든요. 서태지, 막 이렇게 서태지 세대? 근데 지금 보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X세대, 그리고 우리보다 윗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우리보다 어르신들. 근데 밀레니얼 세대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보면 여기 뭐 아마존이라나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뭐 이런 거를 투자를 하는데,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 친 게 있죠. 네모칸 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있어요. 이게 뭐 GBTC죠. 그래서 간접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 1.84%로 뭐 월트 디즈니나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알리바바 홀딩스보다 약간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X세대는 사실은 비트코인 트러스트, 여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GBTC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래서 약간 젊은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약간 암호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되게 높다는 통계 조사가 나왔고, 또다시 이제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아마 국내에도 아마 저는 이 통계 조사가 전 세계에 아마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거에 관해서 이제 뭐 주인이 되기를 원하냐,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냐라는 어떤 그런 거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에 관해서 좀 추종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되게 많다. 그리고 애플 주식이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 은퇴 자금에 관해서는 좀 약간 퍼센테이지가 되게 낮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은 약간 나이가 되게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집에 투자하는 게, 이 사람들 여기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 보면 하우스라고 있는데 거의 없죠. 그러니까 국내도 마찬가지고, 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집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거는 좀 이데올로기가 점점 약간 희미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점진적으로 어떤 자산의 이동이나 전체적인 이데올로기가 흘러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들을 계속해서 이제 양몰이 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고,
자, 주식시장은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까지 되게 긍정적으로 1%대가 넘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골드하고 실버 가격은 또 떨어졌어요. 1460달러, 16달러 67센트 실버 가격. 자, 이거를 보시고 흐름을 보자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됐냐? 이거는 뭐냐면 위클리 체인지, FED,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에서 지금 유동성 공급한 거랑 S&P 500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랑 거의 지금 보면 커플링 장세요. 여기 보면 박스권이 있죠. 빨간색 박스권이 있을 때 유동성 공급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S&P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고, 지금 보면 FED에서 유동성 공급을 시장하다 할 때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어. 근데 제가 아침에 트위터를 찾아보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저께 밤인가? 지난주인가? 4일날인가 아마 그 레포 금리가 급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 레포 금리가 급상승했다는 얘기는 연방준비은행에서 시중은행에다가 단기 공급성 긴급 자금을 수혈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빗대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을 치고 있고, 이게 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냐면 커들로 미중 합의 가까워 데드라인 없지만 15일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오늘 시간이 오늘 날짜적으로 봤을 때 오늘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또 데드라인을 15일로 잡아놨어. 그러니까 미중 합의가 추가 관세 연기가 이날 어떻게 되냐에 관해서 사람들은 롱으로 베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도 반등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불난집에 이제 석유를 뿌리는 격을 한 게 사실은 연방준비은행에서 단기 자금, 단기 수혈 자금을 지급을 하면서 사실은 뭐 전반적인 현물 경제 시장에 주식시장이 단기적 반등세로 있는데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저는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또 남기죠. 트럼프 합의 좋지 않으면 협상장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있었고, 자, 우리 일반적인 매스미디어 그런 데서는 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요. 15일 무슨 일 일어날 수도, 관세 폭탄, 취소에 베팅한 시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널뛰기 장세 속 횡보 가능성인데 미국 신규 실업자가 7개월 내 최저. 여기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이 사는 어떤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사실상 얘네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겉에서 보는 거랑 속의 내막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는 거랑 또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주식시장이나 그 뭐 금융 쪽에 관련된 거기에 이제 단기적 성향이 강한 자금이 이제 집중됐다. 그리고 지금 이 이벤트 15일까지의 이벤트 희망에 찬 어떤 이런 게 기대 심리에 있어서 지금 현물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날짜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2번 정도는 이제 좀 약간 집중해야 하는 날이 있거든요. 9일에서 10일 사이,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12월 9일에서 10일 사이가 벡트 BTC 옵션 시작일이고, 이게 비트코인 현금 월월물 시작일이 또 이때예요. 벡트에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뭐 지금서부터 지속적으로 만약에 강하게 오르면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9일에서 10일 사이에 꺼질 확률이 높고, 만약에 지리하게 못 오르면 이날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일요일날 저녁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추가 관세 결정일이 15일에서 16일 이 자정을 넘어가는 시간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암호자산 시장도 아마 파동을 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이거는 크라켄 암호자산 이 거래소인데, 여기 보면은 스위스 프랑을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중요한 얘기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지금은 달러하고 캐나다 그리고 유로, 영국 파운드, 스털링 그리고 일본 엔화를 지금 지원을 받는데요.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지금 암호자산이 왜 안 오르냐라는 데 집중을 많이 해. 저도 타도 답답해요, 보면은. 근데 가만히 바이낸스가 행하는 거나 이런 크라켄이나 이 크라켄 같은 경우는 그 전 세계에서 9번째 정도 되는 규모의 거래소거든요. 근데 이렇게 각국 나라의
현금성 자산을 받아들인다. 이 얘기는 사실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인프라 구축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또 크라켄은 폴로니엑스하고 연결돼 있고 비트렉스하고 연결돼 있고 이면에서는 바이낸스하고 연결돼 있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트윗을 보면서 저스틴 선이 이제 한마디 남긴 게 있거든요. 그 폴로니엑스에 관련해서 폴로니엑스가 지금 보면은 뭐 본인은 다른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OKEX나 후오비 여기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많은 빌드업 작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국 거래소다, 막 이렇게 중국 사람이다, 중국 코인이다 이렇게 배척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면에는 다 어떤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자금이 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양과 서양을 가로지르는 어떤 그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그런 걸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거에 관해서 이따가 영상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크라켄이 10월 달에 오미세고하고 팍서스 골드를 지원을 추가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오미세고에 관해서 막 물어보시는 왜 안 오르지? 아니면 왜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은 SBI 홀딩스에서 초기 투자 자금을 되게 많이 댄 데가 사실은 오미세고라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값이 쌀 때 그냥 추매해서 그냥 어느 정도 보유하면 리플 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뭐 본인들이 생각한 어떤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랑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시간이 흐른 후에 전체적인 아마 가격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저는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거래소가 볼륨량이 예를 들어서 거래액이 10분의 1로 줄었어. 예전보다는 사실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먹기 하기 위해서 이런 거래소들이 저는 사세 확장을 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터키에 사무실을 오픈하기 위해서 직원을 지금 뽑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연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을 할까요? 이 시장이 죽지 않을 확률이 높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내가 막상 이제 가격이 올라야 뭐 확신이 드는 게 그게 사람이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게 당연하긴 하죠. 근데 사실은 투자할 때가 사실은 뭐 지금이 아닐까라고는 이제 저는 생각해요. 뭐 서서히 야금야금 매집을 하실 때도. 그 스티브 무누신이라는 이 외무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뭐 디지털 달러가 앞으로 5년 안에는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뉴스를 읽어보면서 한 가지 말이 있는데, 문우신 장관이 성명서에서 페이스북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천칭자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우신이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은행 보안 및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한 리브라에 반대하지 않으며 테러 자금 조달에는 결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안을 따르면 이거에 관해서 용인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는 동안에 페이스북 주커버그는 뒷구녕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나 뭐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작업을 지금 깔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우리가 유추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어쨌건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미국의 세계에서 승인을 내줬대요. BTC 선물 펀드에 관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금 결제 BTC 선물에 관해서 승인을 내줬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BTC 간접 투자 상품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승인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뭐 커다란 호재라기보다 하나의 퍼즐이 있을 때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져가지고 커다란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뭐 바이낸스가 터키에 진출했는데 직원을 뽑는다와 같이 그것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바라보고 있고, 뉴욕 규제기관의 추가 라이센스 여기 나와 있는데 비트 라이센스를 부여했습니다.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제 이게 커스터드 서비스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데 뉴욕주 관할권에서 암호 관리 및 거래 실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뉴욕 규제기관에서 이제 추가 라이센스를 해줬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코인이 뭐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그리고 XRP, 라이트코인까지. 내가 시장을 바라볼 때 되게 공격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리고 안전빵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보수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위주로,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 위주로만 해도 실패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 코인도 많긴 하지만 뭐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저는 이 5개 코인 밖으로 벗어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 뭐 젊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는 돈 벌 기회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약간 가장 안전한 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인적인 견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는 아까도 제가 첫 번째 나와 있는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8,200달러까지는 뭐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곁들여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단기적 반등으로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6,500달러까지 만약에 뭐 한두 달에 걸쳐서 만약에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항상 언제나 비축해 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마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암호화폐 장세가 뭐 개인들이 해석한 차트대로 분명히 안 갈 뿐더러 만약에 설상 간다고 하더라도 트리거를 분명히 만들어가지고 급락시키거나 해서 농간을 부리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시장 상황이 규제가 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뭐 단타성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좀 약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00%를 다 팔고 100%를 다 사고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뭐 시사적인 뉴스하고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9일날하고 10일날 그리고 15일날 이 전후로 해서 분명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추가적인 어떤 그런 뉴스에 관해서는 이따 얼굴을 내비치면서 뭐 브리핑을 이따가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한 게 약간 있긴 한데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